자, 8월 18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일요 경마도 서울은 상당히 그 출전 두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빡빡한 편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부산 경마는 생각보다는 부산 경마 예상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은 성의가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뭐 경마가 이루어지면 재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경주 한 경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 인기마 선전구도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근데 그 인기마들의 이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마선에서 좀 혼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결국 이런 경주는 어떤 마필을 충마로 잡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데, 일단 간단히 보시면 1번마 베아트리스, 2번마 히어로 질주, 6번마 마루장군,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고요. 외곽에 있는 9번마 클라우드 하트나 10번마 용암스타, 11번마 MG 퍼스트,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의권 공략 속에서 막판 이 7번마 당대 초월이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국산마 6등급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 경주에서 가장 변수가 되는 마필은 이 8번마 남산미남입니다. 이게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그런데 콩코드 포인트에 잠합니다. 어쨌든 혈통적 기대치는 갖고 있고, 주행심사 모습도 나름 자기 걸음은 좀 내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필의 이 체형도 좋고 향후 더 띄워줄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볼 만한 마필이긴 한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전개를 과연 이동화 기수가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앞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인데, 조교 모습은 조금 산만해 보입니다. 산만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데뷔전에 나오는 마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8번마 남산미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이긴 하지만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안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베아트리스, 직전 경주에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제재사항이 좀 있었죠. 충분히 앞선을 갈 수 있는데 못 갔다 때문에 좀 말이 있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김성현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아마 김성현 기수 입장에서는 죽으나 사나 선행을 모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을 간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되는 거고요. 자, 6번마 마루장군은 이제 7월 20일 데뷔전에서 아쉬운 3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걸음이 있으면 보여줬는데 뭔가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경주로 출장 자세 불량으로 인해서 재검이 났죠. 그래서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 주행심사 모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도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 마필도 이제 선행을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면 결국 이 1번과 6번이 앞선에서 막판 버티기를 좀 노릴 것으로 보이고, 역시 순발력 있는 이 2번마 히어로 질주도 이현종 기수라면 앞선에 좀 붙이기는 하겠는데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선입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뭐 9번마 클라우드 하트나 10번마 용암스타는 아직은 좀 더 가다듬어야 되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 11번마 MG 퍼스트가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될 겁니다. 직전에 이제 3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번인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시원 기수가 주로 기승했었던 마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은 밋밋하게 봅니다. 거기에 이 마필도 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외곽이라는 단점 때문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제가 복병권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당대초월입니다. 어쨌든 막판 탄력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죠. 자,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수에 대한 믿음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발주 연습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조교 시에도 상당히 채취까지 돼가면서 강하게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판에 이 당대초월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7번마 당대초월을 보고 있고,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8번마 남산미남은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고 가야 되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 경주 추천은 안 할 건데요. 현장에서 좀 상태를 좀 봐야 되는 마필은 이 5번마 유수부쟁성입니다. 자, 이 마필은 훈련 모습만 보면 좀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실전에 나오면 걸음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언젠가 한 번은 배당을 내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어느 타이밍이냐가 중요하기는 한데, 글쎄요, 이번 경주도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냐라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요, 6번마 마루장군, 8번마 남산미남, 1번마 베아트리스,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당대초월,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결국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압축을 할 수 있느냐가 배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루키 경주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어느 정도 글쎄요, 능력 차이가 조금은 드러나 보이는 경주죠. 이제 데뷔전에 나오는 마필도 있고 실전 경험을 가졌던 마필도 있는데, 일단 실전 경험에서 이 4번마 럭키 프랭크, 그리고 7번마 관악산 스톰,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마 드림아너까지 거의 이 세 마필의 인기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경주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기대 마필 콩나물이 이제 복병으로 대두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결국은 이 4번마 럭키 프랭크와 7번마 관악산 스톰이 선행을 가고, 11번마 드림아너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인기마 경쟁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죠. 복병마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세 마필의 능력이, 이 세 마필은 향후에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4번마 럭키 프랭크가 직전 경주에 제가 좀 많은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선행을 가고도 마지막 끝걸음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남겼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도 역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고, 7번마 관악산 스톰은 1억 9,400짜리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죠. 그러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관악산 스톤도 입상을 하기 위해서 그때 조인곤 기수가 최선의 승부했는데 자리를 못 잡고 좀 왔다 갔다 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어쨌든 지난 경주보다는 조금 안게이트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좀 벌일 마필이고, 이 두 마필은 다 마지막 뚝심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드림아너는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닌데 막판 탄력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마필이 어울려지는 가운데, 과연 이 세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 전 딱 세 마필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1번마 엘도라도 강남, 8번마 콩나물, 그리고 10번마 스피닝 칸트, 이 세 마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1번마 엘도라도 강남은 뭐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준 거는 없는데, 생각보다 조교가 좀 강한 편이고요.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은
스타트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출발만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면 막판 근성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병합식 그 외산 4군마저 드라움킹과 이제 병합을 하는데 거의 좀 데드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마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8번마 콩나물도 역시 1억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마필 이름이 콩나물, 그러니까 상당히 좀 친근한 느낌이 있죠. 근데 외산마입니다. 이 마필은 좀 상위군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좀 대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뒤로 돌리지는 못하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번 경주 이 8번마 콩나물의 전개 포지션이 잘 나오지를 않는다. 선행을 가기도 조금 어렵고 선의권에서 막판 한반 쓰기에도 조금 까다로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조개 모습도 고개가 조금은 처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현장 체크가 좀 필수가 될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증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쉽게 뒤로 돌리기도 좀 만만치는 않은 마필이죠. 자, 여기에 또 다른 마필들, 이 10번마 스피닝 칸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드림하너와 거의 착차 없이 들어온 마필이고, 선입권과 순발력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고 막판 탄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는 이제 비인기권의 마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이 드림하너가 인기마가 된다면 스피닝 칸트도 밀릴 이유는 없는 거죠. 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이 인기마들이 좀 선전해 주길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필들, 좀 그 장래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이 빨리빨리 성장해서 상위군을 가야 상위군에서 조금 더 두텁고 재미있는 경주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마필들은 저는 빨리빨리 승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드림하너, 7번마 관악산스톰, 4번마 럭키 프랭크,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엘도라도 강남. 근데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 세 마필은 당연히 인기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저배당이 형성이 된다면 차라리 복병마를 놓고 좀 가볍게 공략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배팅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혈압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6등급에서 1400에 출전을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거의 보병가 부진마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진마 경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다 보면 인기마입니다. 인기마로 흐를 수밖에는 없는데 또 그 결과는 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데 어느 마필을 복병 또는 어느 마필을 충마로 좀 배당을 노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경주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보여준 모습이 있었던 1번마 포에이팅 누비라든가 4번마 스케일킹, 그리고 8번마 신의 운명 정도, 이 세 마필이 조금 인기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도 이 4번마 스케일킹의 인기도가 좀 압도적이 될 가망이 높습니다. 직전 경주 1300m이긴 하지만 순발력 있는 모습에 막판 버티는 힘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좀 마필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400에서 이제 앞선 전개 버티기가 가능한 마필이고, 1번마 포에팅 누비는 어쨌든 이 게이트에 이점을 안 놨죠. 1번 게이트니까. 거기에다가 조교시 모습을 보면 좀 주행 자세는 좀 안정적이었고, 직전 경주 스케일킹과 같이 뛰었는데 착차가 좀 있었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고요. 자, 8번마 신의 운명은 성적만 놓고 보면 12번을 나와서 준우승 한 번 한 게 다기 때문에 글쎄요, 크게 뭐 가능성을 보긴 어렵지만 원체 부진마 경주에 저는 이번 경주 이 8번마 신의 운명을 좀 강하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 그렇게까지 발빠른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이런 부진마 경주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서로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럴 때 내가 한번 선행을 가야지라는 마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 못했던 선행 후보군의 마필이 아니었는데 선행을 가서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 마필 중에 하나로 이 8번만 신의 운명을 보고 있고, 만약에 신의 운명이 선행을 간다면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 왜냐하면 마필들 너무 볼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막판에 올라온다면 7번마 베스트 킹덤이나 또는 2번마 라오니트맨 이런 마필들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2번마 라오니트맨 보시면 계속 출발이 안 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출발이 안 되고 있는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화공타임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출력이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만의 걸음으로 자기 혼자 뛰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순위를 좀 끌어올리는 거였느냐라고 했을 때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직전 7월 13일 경주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꼴찌로 뛰다가 7위까지 끌어올렸고, 그전 경주에서는 6위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올라오는 걸음 보이고 있는데 경주의 흐름이 빨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는 않다. 그러면 이번마 라오니트맨한테도 어느 정도의 찬스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번 경주도 역시 부진마 경주다 보니까 팔리는 마필들이 좀 선전할 가망이 높은 경주긴 합니다. 근데 어느 마필을 충마로 잡고 가느냐, 아마 이번 경주의 4번마 스케일킹이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4번마 스케일킹보다는 차라리 8번마 신의 운명이 전개는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신의 운명, 1번마 포에틱 누비, 4번마 스케일킹,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라온 히트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스트렝스, 3번마 부광질주, 그리고 9번마 원더풀 로드, 이 세 마필이 초반 강력하게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 2번마 스트렝스는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걸음을 지금 보이고는 있는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주행 자세가 옛날의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자, 3번마 부광질주는 이제 4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면서 장래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 국산마 5군 승군전에 출전을 하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는데 막판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케레르나 벨로테로한테 졌는데 이 정도 마필한테 질 마필은 아니지만 조금은 아쉬움을 좀 남겼지만, 어쨌든 국산마 5군에서도 통할 수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자, 9번마 원더풀 로드는 순발력도 있지만 막판 뒷심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개에 이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바짝 붙여갈 수 있는 말이 이 5번마 천구채입니다. 자, 5번마 천구채선 일단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고 막판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 지금 8주 만에 좀 나오고 있다. 직전 6월 23일 경주 2착을 하기는 했는데 결승선에서 안으로 좀 기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필들을 좀 방해를 줘서 야, 이게 잘못하면 강착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강착까지 가지는 않았고 그냥 주행 불량으로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뭐 재검 때의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구챗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좀 막판 근성을 보일 때 좀 더 모습을 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마체형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몸싸움에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이외에도 뭐 마이티 붐이라든가 원더풀 스피릿, 그리고 승분전에 나서는 7번마 흥행불패, 뭐 이런 마필들도 호시탐탐 기회는 노리겠지만, 제가 이번 경주에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11번마 탐라 최강자입니다. 막강 근성, 그리고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기복이 되게 심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경기를 포기하는 경향이 좀 많은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좀 이 3, 4코너에서 어느 정도 붙여가고 4정권 안에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직선주로에서 어떤 마필이든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좀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직전 경주 57, 이번 경주 57, 부담 중량이 좀 높긴 한데 레이팅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빨리 형군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막판 근성을 보일 수 있는데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좀 빠른 편일 겁니다. 그랬을 때 김정준 기수가 어느 정도 빨리 붙일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좀 혼전 상황,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이 좀 혼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를 바라고, 앞선의 마필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전개하는 전개가 나오게 되면 추임마들이 추입할 타이밍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부강질주, 9번마 원더풀로드, 5번마 천구채,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탐라최강자,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뭐 인기마 들어오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11번마 탐라최강자의 막판 탄력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암말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선행마가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 상당히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의 혼전은 좀 불가피합니다. 그럼 이런 경주가 나올 때 결국은 전개가 유리한 거는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결국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전개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그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 초반에 어느 정도의 거리차를 두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경주 흐름이 너무 빨라서 앞선의 마필들이 상당히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가버리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잡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경주에 나오는 선행마들의 특징이 초반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데 막판 걸음은 좀 무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해 보이고, 어쨌든 이번 경주에 뭐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원평광야, 2번마 로열 플러스, 3번마 우선브레인, 4번마 히트플라이, 헤이마마는 최근에는 좀 선입권으로 돌았고, 해제 6번마 해제 여걸, 8번마 스터닝 퀸, 그리고 10번마 크레이지 샷까지 반수 이상이 웬만한 편성에 가면 선행 후보군 마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인데, 아마 이번 경주에 이 8번마 스터닝 퀸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부진한 점 빅토아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이 마필이 원래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막판 탄력은 좀 부진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5월 19일 경주 이후에 7월 7일 약 2개월 만에 지금 출전한 경주에서는 막판 탄력까지도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승분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이마피를 베팅권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쯤은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승분전이라는 부담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1번 게이트에는 이 원평광야 이제 5세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여줄 거름은 다 보여준 마필이죠. 29전을 나와서 우승 한 번 한 게 다인 마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발전 기대치나 뭐 이런 게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아닌데 최근에 좀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마필이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게이트가 유리해졌죠. 그리고 경주 거리가 줄었습니다. 1300, 1400, 1400을 뛰던 마필인데 1200으로 줄여 나왔다. 그리고 1번 게이트에 어떻게 보면 선행마 많은 편성에서 단독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단독 선행으로 전체적으로 경주를 만약에 주도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선의권이 엄청나게 두터워집니다. 그러면 이 선의권의 마필들이 맨 앞에 가는 이 1번만 원평 광야를 견제할 틈이 없는 거죠. 왜? 선의권의 마필들끼리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4번마 히트플라이는 지금 35주 만에 출전입니다. 근데 주행심사 모습은 상당히 좀 괜찮았고, 어쨌든 이 마필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에 뒷심까지 좀 있어 보이는, 다시 말하면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강편성은 아닙니다. 앞선에 전개하는 마필들이 좀 많은 그런 경주긴 하지만, 그래서 좀 휴양의 여파가 어떻게 미칠 것이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크게 그 여파가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 능력으로는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에서 전개상으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마을은 이 11번마 드림스카이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직전에 김성현 기수가 기승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 마필도 계속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시시원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을 조심하는 뜻은 뭐냐면 조금 과대평가가 돼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감안하고 보시는데, 이 11번마 드림스카이는 최근에 순발력이 좀 좋아진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원래 순발력이 그렇게 막 좋았던 마필은 아니에요. 물론 기본 순발력은 갖고 있지만, 그런데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막판에 치고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항상 그 거리와 시간이 아쉬웠던 마필인데, 그것만 딱 맞춰지면 막판 근성으로 밀고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선이 엄청 두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11번마 드림스카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견제 없이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드림스카이가 초반 자리잡기 싸움입니다. 초반에 이 마필이 만약에 막 밀고 나오면서 앞선의 마필들과 경합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자리 잡기 어렵죠. 그러면 힘 한 백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준 기수가 어쨌든 꾹 참고 마지막 한 발을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간다면 저는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출 타이밍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원평광야, 11번마 드림스카이, 8번마 스터닝 퀸,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히트플라이,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사전 예상이죠. 이런 편성은 당일 현장 컨디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행마가 많은 경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일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는 마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혼전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경주지만, 지금 현재 사전 예상으로 봐서는 이 네 마필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딱 액면으로 봐서는 인기만 경합 경주로 보여집니다. 인기만 경합 경주로 보여지는데 경주 전개에 따라서는 이 앞선에서 뛰는 인기마들이 다 몰락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막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의 상태 체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하나는 이겁니다. 이번마 달빛 조각사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죠. 이번마 달빛 조각사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충마로 가야 되는 경주고, 만약에 이번마 달빛 조각사를 나는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완전히 빼고 배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배팅을 포기할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줍잖게 달빛 조각사를 뭐 충마에 붙여서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배당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빛 조각사를 믿느냐 못 믿느냐 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뭐 순발력 그리고 막판 탄력까지 이번마 달빛 조각사는 능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작년에 보시면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루키 경주에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이 라라케이의 어떤 액션만 없었다면 당연히 우승을 했을 그런 마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산마 4군 경주에 출전을 해서는 아쉽게 3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시면 은혜 붉은 마들한테 졌습니다. 물론 달빛 조각사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경주긴 하지만 그래도 대등하게 국산마 4군에서 잘 싸웠죠. 그리고 나서 휴양 이후에 지금 복귀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휴양이 지금 45주 너무 길어졌죠. 너무 길어진 데다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직전 제 2세 때 경주입니다. 근데 이제는 3세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빛 조각사가 3세가 되면서 좀 더 힘이 찰 수도 있죠. 좀 더 힘이 찰 수도 있다면 더 좋은 마필이 됐다라는 거고, 아니면 직전에는 2세 2세 마필들과 겨뤘던 경주인데 이번에는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마필들과도 겨룬다. 이 점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과연 이 달빛 조각사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이번 경주에 왜 중요하냐면,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가는 마필이요. 1번마 런던에이스, 2번마 달빛 조각사, 뭐 6번마 라운더타, 8번마 샤인온미, 9번마 미스터 트롯, 11번마 장군별, 선행 후보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달빛 조각사를 믿는다면 달빛 조각사가 선행을 가는 순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빼야 될 마필들이 몇 두 있죠. 선행을 안 가면 답이 없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빛 조각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상당히 상당히 좀 중요한 선택의 여지가 되고, 어쨌든 앞선의 마필들, 그러니까 그 선행화가 많은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텐데,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참 좋은 질주와 10번마 우르스칸입니다. 이 참 좋은 질주는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그런 기복이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이 3번마 참 좋은 질주가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자 10번마 우루스칸이 당일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도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필은 역시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뭐 특별히 뛰어난 강자다, 어떤 강한 임팩트가 있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꾸준히 자기 걸음을 좀 내는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뭐 1400, 1300, 1400, 1400을 뛰었는데 좀 1200으로 거리를 줄였고요. 어떻게 보면 1200이 조금만 더 어울릴 수 있는 마필,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덮칠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우루스칸입니다. 자 여기에 뭐 외곽에 있는 11번마 장군별도 산전선 다 겪은 선행마, 9번마 미스터 트롯도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지만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8번마 샤인온미는 선행이 아니면 제가 보기엔 답이 없는 마필. 결국 문제는 1번마 런던 에이스인데 그러니까 선행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번마 달빛 조각사를 믿는다면요. 믿는다면 이 마필을 축으로 가야 되는 거고, 믿지를 못한다면 아예 빼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 예상에서는 2번마 달빛 조각사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2번마 달빛 조각사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나머지 선행 마필들의 전개가 어려워지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3번마 참 좋은 질주, 10번마 우루스칸이 상대마가 될 거고, 만약에 이 달빛 조각사가 엄청나게 빠르게 경주를 이끌고 이 뒤에 붙을 수 있는 6번마 라운더 탑까지도 빨리 붙여버리면 앞선에서 경주가 끝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달빛 조각사, 10번마 우루스칸, 3번마 참 좋은 질주,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라운더 탑,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를 하는데, 추천을 하고 나니까 타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솔직히 강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2번마 달빛 조각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면 한두 방 정도로 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경주고, 그렇지 않다면 먹을 거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예 배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는 믿을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10마필 중에서 그나마 제가 좀 믿음이 가는 마필은 1번마 더 썸 파이터 정도인데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마필로 봐서는 뭐 1번마 더 썸 파이터 정도는 믿음이 가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능력 여하를 떠나서 믿음을 갖기가 조금은 어려운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1600m 경주죠. 1600m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원평퀸, 10번마 퀸 오브 베스트,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을 가고, 1번마 더썸 파이터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선위권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는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고, 현 거리가 1600m 거리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마필이죠. 이 3번마 고마나루가 선행마들이 외곽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막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선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네 마필이 인기 1, 2, 3, 4위를 나눠 가질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 1번마 더썸 파이터는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전개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게이트에 있고 어느 정도 스타트 능력도 이 편성에서는 갖고 있는 마필이죠. 자, 외곽에 있는 9번마 원평퀸하고 퀸 오브 베스트,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1600m에서 9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선행을 가서 앞선을 가려면 초반에 엄청 힘을 쓰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불리한 주로죠, 지금. 불리한 경주거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인기마 두 마필 선행마가 외곽으로 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마필로 저는 9번마 원평균 정도는 보고 있는데, 10번마 퀸 오브 베스트는 조금은 약하게 봅니다. 아마 인기도는 이 10번마 퀸 오브 베스트가 더 많을 거예요. 많고,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막판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약하게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전개가 좀 불리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평균이 앞을 가고 퀸 오브 베스트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 보면 외곽에서 엄청난 힘을 써야 된다. 저는 이 점이 좀 아쉬운데, 이 경주에서 제가 조금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전개 때문에 그런 건데, 능력상으로는 안 되는데 전개로 봐서 선행마인 9번마 원평퀸과 10번마 퀸 오브 베스트가 외곽에 밀려있다. 그러면 안에서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4번마 세인트루카입니다. 물론 뭐 당일 현장 컨디션 분명히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이 세인트루카라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순발력이 그렇게 뭐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 정도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마땅한 순발력 있는 마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필들이 외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마 세이트루카는 그냥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발주만 보여줘도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앞선에서 뛴다면 버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세이트루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맥락으로 봐서 솔직히 웬만한 편성에서 3번마 고마나루가 1600에서 입상을 한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선행마가 몰락할 수 있는 편성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3번마 고마나루가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더 썬파이터와 손잡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고마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더 썬파이터, 그리고 외곽에서 선행 노르벌 9번마 원평킨, 그리고 막판 탄력 볼 3번마 고마나루 이 세 마필을 보고 있고 복병권에서 4번마 세인트루카 제 전개대로 만약에 세인트루카가 선행으로 앞선을 갈 수 있다면 재미있는 배당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3등급 경주답게 조금은 좀 재미있는 편성, 그리고 순발력과 뒷심도 보유한 그런 마필들의 한판 승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1번마 벌기오 베리타스, 2번마 자이언트 펀치, 4번마 옥천 스나이퍼, 6번마 차돌 다이아, 7번마 나이스 태양, 그리고 9번마 다이아 기기, 이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벌기오 베리타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 1200m 경주에서 비록 승군전이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승부를 했죠. 뭐 스타트도 어느 정도는 끊어냈는데 막판 탄력이 예전 같지는 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승이 끊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기수를 지금 문세영 기수로 변경을 했는데 이 마필이 이제 1400m 경주 거리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경주 거리가 좀 문제이기는 하는데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이라는 게 있고 조교 모습이 글쎄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날아다닙니다.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고 어쨌든 벌기오 베리타스는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기오 베리타스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2번마 자이언트 펀치도 역시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막 앞선을 전개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부담 중량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1400m 늘어난 경주 거리가 자이언트 펀치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뒤에서 올라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4kg의 부담 중량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약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4번마 옥천 스나이퍼가 직전 경주 아주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자이언트 펀치와 이제 같이 뛰었던 경주인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죠. 선행을 못 갔습니다. 근데 이 옥천 스나이퍼는 기본적으로 좀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뛰는 마필인데 다만 이 마필이 이 국산마 상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마필인데
편성은 그렇게 강편성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자와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문제는 이번 경기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만약에 이 옥션 스나이퍼가 선행을 가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원래 이혁 기수가 주로 기승하던 마필인데 이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 점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자, 6번마 차돌 다이아는 어쨌든 뭐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까지 출전을 했었던 마필이고, 이제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선행 가면 버틸 수는 있는데 경합 상황이 나왔을 때 아직은 그거에 대한 검증이 조금은 덜 된 마필이고, 직전에 우승으로 이제 승분전에 나오고 있는데 직전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4월 14일 경기에 출전한 마필들은 무조건 중요하게 잘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좀 약하게 보는 마필이 이 6번마 차돌다이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좀 상대가 좀 너무 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7번마 나이스태양, 지금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이제 막판 탄력으로 뛰는 마필인데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마라는 게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을 보인다는 얘기는 잘 뛰는 엄청 잘 뛰지만 못 뛸 때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내가 산 맞고는 휴지 조각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직전에 이 1800m 장거리에 출전을 해서 참패를 했는데 1400m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7번마 나이스 태양의 어떤 복병 역할로서 막판에 날라올 수 있는 그림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9번마 다이아키는 완전 복병이죠. 아마 사전 인기도에서는 거의 밀려 있을 그럴 마필이긴 한데 이제 7살이 된 마필입니다. 뭐 과거에 백광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다이아키에 대한 향수를 좀 갖고는 계실 텐데 이제 서서히 이제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지는 해가 되고 있죠. 그렇기는 한데 막판 탄력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다이아키를 좀 복병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개 자체가 1400m 경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뒤에서 그러니까 앞선이 서로 막 치열하게 치고받고 눈치를 보는 경합 상황이 나왔을 때 그냥 자기만의 걸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9번마 다이아키고, 김효정 기수가 또 이런 말을 갖고 느닷없이 추입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좀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조금은 약하게 보는 마필을 빼고 나머지 마필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벌교 베리타스, 4번마 옥천 스나이퍼, 7번마 나이스태양, 그리고 복병마로 9번 다이아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저의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좋아하는 마필이 대거 출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서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 4번마 월드레이서, 5번마 머니크라운, 6번마 킹다이아, 8번마 플라잉스타, 9번마 정상에이스, 이 정도인데 제가 평소에 이 마필은 좀 강하다 라고 보는 마필이 이 9번마 정상에이스, 그리고 8번마 플라잉스타, 5번마 머니크라운입니다. 근데 머니크라운은 최근에 두 경주에서 상당히 최적의 전개를 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무시를 못하고요. 8번마 플라잉스타는 안말이죠. 직전 그 경기도지사배에서 세이렌에 이어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그때 우승을 했었던 세이렌이 무너졌죠.
일반 경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플라잉 스타를 그 정도로 강하게 볼 수 있느냐인데, 이 마필 플라잉 스타가 초반에, 그러니까 데뷔할 당시만 해도 좀 앞선에서 뛰는 마필, 그래서 앞선을 못 가면 좀 어려운 마필 이렇게 보였는데, 최근엔 근성도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강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9번마 정상에서는 딱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출주 주기가 너무 길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주 주기에 따른 그 여파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좀 중요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정상 에이스라는 마필은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막판 뚝심이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상 에이스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좀 높게 갖고 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상위군까지, 최상위군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마필 중에서는 가장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이 9번마 정상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 예상을 좀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7번마 아메리카 골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메리카 골드가 데뷔전에서 막강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배당을 갖고 우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경주에서는 포린러, 브릿이나 이런 마필한테 지면서 3착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포린러브한테는 질 수 있다 쳐도 브릿이나한테 졌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포함 경주에서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AP 파텍, 럭셔리 캡틴, 머센파워, 문학 드림, 루미너스 퀸 이런 마필한테 지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골드가 좀 거품이 많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 경주에서 제가 이 경주에서 이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아메리카 골드를. 늘가을, 히어로 파이터, 제가 좋게 보는 정상 에이스까지 다 물리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도 역시 막판에 올라온 탄력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28주 동안 휴양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아메리카 골드라는 마필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 골드가 출전을 함으로써 저는 이번 경주가 되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너무 장기 휴양이죠. 장기 휴양인데 상대는 생각보다 좀 강해졌습니다. 상대는 강해졌는데 과연 이 아메리카 골드가 여기서 휴양 여파를 물리치고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 번은 더 지켜봐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11마필 중에서는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이 7번마 아메리카 골드와 9번마 정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5번마 머니크라운과 8번마 플라잉스타죠. 근데 결국 이게 다 인기마입니다. 7번마 아메리카 골드를 제외하고는 다 인기마입니다. 그 배당의 메리트는 크게 없는 거죠. 자, 이번 경주는 저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배팅의 향방을 가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7번 아메리카 골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현장 상황에 따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번 경주 저는 이 5번마 머니크라운, 7번마 아메리카 골드, 8번마 플라잉스타, 9번마 정상 에이스, 이 네 마필을 놓고 생각을 할 건데, 이 중에서 9번마 정상 에이스를 가장 강하게 보고 있고요. 이 7번마 아메리카 골드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충마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제외하는 마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1등급의 좀 장거리 경주가 되겠는데, 어쨌든 대상 경주급의 최강자급은 피했지만, 그래도 그 언저리에서 놀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능력이 엇비슷한 마필들의 재미있는 편성이 될 가망이 높은 경주고요. 역시 오늘의 마지막 경주답게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죠.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그냥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상 경주급 마필인 이 11번마 티즈바로우즈, 외곽이긴 하지만,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송재철 기수긴 하지만 마필의 능력으로 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직전 경주에 선전했었던 이 1번마 마이티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만큼은 상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 그리고 역시 1등급에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직전에 이제 휴양 복귀전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였죠. 이 2번마 최고 블랙. 이 최고 블랙도 한때는 상당히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대선 경주 출전 마필이었는데, 좀 침체기에 접어들고 그러면서 마필이 조금은 좀 약해지긴 했지만, 이제 장기 휴양하고 나온 직전 경주 모습은 좀 아쉬운 모습을 남기기는 했지만, 저는 충분히 1등급에서도 통할 수 있는, 1등급의 그냥 중하급 편성이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세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마이티뉴, 최고 블랙, 티즈바로우주. 그러니까 1등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능력들이 좀 드러나 있는 거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아쉬운 마필들이 있죠. 뭐 4번마 흑전사라든가 9번마 구필승, 이런 마필들은 최근에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제 승승장구할 때만 하더라도, 특히 이 흑전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국산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좀 걸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우승했었던 이 10번마 글로벌 보배는 지금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의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글쎄요, 인기마들의 아성을 깨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엉뚱하게 보고 있는 말, 3번마 아이언삭스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자, 이 아이언삭스가 이동화 기수가 어쨌든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럼 아이언삭스가 딱 선행을 가면 그 뒤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 뭐 6번마 블랙머스크라든가 10번마 글로벌 보배, 뭐 2번마 최고 블랙,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아이언삭스를 넘어가지 못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언삭스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3, 4코너 들어설 때까지 페이스 조절을 해서 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예상 외죠. 왜냐하면 이 3번마 아이언삭스에 대한 견제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 뭐 거의 바닥권의 인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3번마 아이언삭스가 선행을 가도 나머지 인기마들이 이 아이언삭스를 견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죽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꾸역꾸역 버티는 힘을 내면 직선주로에서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기마 선전하는 가운데 복병 배당을 본다면 저는 차라리 선행을 걸 수 있는 3번마 아이언삭스에 기대를 거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티즈바로우즈, 1번마 마이티뉴, 2번마 최고블랙,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아이언삭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